프리랜서로 뽑고 근로자로 일하라. 무조건 당하는 사기 수법. 이게 일단 무조건 당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청 잘못이 한 99%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신고도 못하는 방어 수법도 있고, 회사가 신고해도 무용지물이고 모두 피하는 수법이 이렇게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뽑았는데 근로자로 일하는 게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당해? 라고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진짜로. 진짜 들으시면서 안 당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어 들어보세요. 자, 일단 채용 공고를 냅니다. 예. 이게 보험 설계사인데요. 한국의 프리랜서 중에 50만 명,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많아야 사기치기도 좋고, 프리랜서로 뽑고 근로자 일을 시키려고 그래도 일단 프리랜서로 모집이 쉬운 걸 모집을 해야 되죠. 보험 설계사 일단. 그리고 DB 제공, 이건 뭐냐? 방문 판매원들도 요즘에는 DB 같은 걸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방문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연고, 지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DB 제공 이런 게. 왜냐면은 그분들은 뭐 친구한테 뭐 철판 깔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전화해서 기억도 안 나는 친구한테 보험 하나 가입해 달라고 뭐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가족은 다 풀로 보험이 가입돼 있고 어 그런 분들은 DB 제공해 준다 그러면 옵니다. 왜냐면 인제 그 DB 업무를 해 오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제 DB 제공이 돼야 일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안 준다 그러면 일을 못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 갖고 뽑습니다. 좋다고 옵니다. 좋다고 오면 그 채용 공고 올린 회사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몽땅 A사 겁니다. 음. 이 채용 공고는 A사 거였습니다, 방금 전 거. 그래서 채용 공고 본대로 그대로 가서 계약서 쓰고 "따라오세요." 해 갖고 따라가면 그 A사 직원이 여기다가 사무실 책상 뭐 전산 이런 거 싹 다 세팅을 해 줍니다, 여기서 인제 일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 여기도 관리자가 있겠죠. 이분이 직속 상관인데 무소속입니다. 알 수가 있나요? 자기 회사 직속 상관이 소속 어딘지 띄어보고 일하시는 분 지구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B사입니다. 그리고 가족 회사입니다. A사와 B사는 가족 관계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무슨 살인이 일어나든 폭행이 일어나든 뭐 어떤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A사는 모른다. B사에 따져라. 꼬리 자르기용 딱 구조죠. 네. 근데 모르고, 근데 처음 입사하는 분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죠. 뭐 B사가 가족 회사인지 뭐 무소속인지 뭐 여기 건물 전체가 다 A 건데 뭐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A사인 줄 알고 그냥 A사에서 자리해 주니까 뭐 그렇게 일이 시작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자리 마련돼서 이렇게 딱 앉아서 딱 앉았는데, 이거 콜센터입니다. 방문 판매원한테 웬 콜센터인가? 여기 부스가 더블 부스가 있고, 이 더블 부스 굉장히 높은 건데 A4 용지가 이만큼 자기 머리 위에 있으면 A4 용지가 또 있는 겁니다, 머리만큼. A4 용지 2장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헤드셋이 있어요. 전화기가 헤드셋. 여기 헤드셋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AOD. 이게 B사 가족 회사 이름인데, 이것도 뭐 처음 입사하는 분이 여기 딱 와서 이거 보고 이거 부서 이름 정도로 안내를 해 줍니다. 부서 이름 정도로. 별도 회사라는 걸 알 수도 없어요, 처음에. 자, 그리고 여기 뭐 중소기업 교육원이라고 막 다들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보험회사가 아닌데 하지만 방문 판매원의 본질은 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밖에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고 사실 차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뭐 콜센터 아니라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제기는 뭐 딱히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첫 달에 1,40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월급. 어우, 크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을 15년을 해 오던 사람이고 연 1억 이상
계속 벌던 분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에 월급이 700만 원이 통장으로 꽂힙니다. 왜 700만 원만 꽂혀? 1,400만 원 했다면서. 네, 나머지 700만 원은 바로 주는 게 아니라 30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앞으로 받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할수록 이 돈이 계속 쌓입니다.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그럼 나중에 놀아도 돈이 매달 나오는 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모든 보험사가 이런 식이에요. 한 번에 돈을 1,400 다 주는 데는 없습니다. 뭐 물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데는 거의 뭐 1%도 안 되죠. 그런 데는. 어쨌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 이분이 입사를 해서 요렇게 DB를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근데 다음 달이 되자 실적 다 했는데 다음 달이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DB가 없다. 못 준다.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영업밖에 할 줄 몰라서 그 채용 공고가 DB 준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온 건데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700만 원 월급으로 나오는 거는 다음 달에 뭐 받는 금액은 받죠, 당연히. 이거 받고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매달 나오기로 했던 700은 이 회사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A사의 계약서 쓰고 들어왔죠.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아이고 뭐 이런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예예. 아유 죄송합니다. 방금 핸드폰 게임이 켜져 있어가지고 얼른 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음,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손해 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DB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손가락 빨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DB를 준다고 해서 온 거고 그걸 안 주면 지인 영업이라고 해갖고 뭐 10년 만에 모르는 친구한테 갑자기 뭐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뭐 그런 거는 할 수도 없고 이미 가족들은 보험 다 가입돼 있고 그래서 DB 영업으로 채용 공고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딴 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딴 데를 간다 하고 하면 이 700만 원은 매달 이 700만 원 설명드렸던 요 부분은 회사가 꿀꺽합니다. 회사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죠. 이 사람은 어쨌든 딴 데 가서 1억 벌면 되니까 평생 여기서 손가락 빨 바에 딴 데 가는 게 이득이니까 딴 데 간다고 합니다. 근데 웬걸 직장도 내 마음대로 못 옮긴다고 보험 설계사는 3년간 3회 이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 관리 하려면 이동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기본권 침해 해갖고 보험 설계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모든 국민은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직장도 내 맘대로 못 옮기면 이게 뭐 인권 침해 아니냐 해갖고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권고를 했을 뿐인데 일부 특정 보험사만 그렇게 했으면은 그럼 그렇지 않은 데로 이동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험사들이 한국의 기하급수적으로 뭐 기하급수적인 게 아니고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게 다 셀 수도 없는데 그 많은 곳이 자율협약을 맺어서 3년 3회 이직을 못하게 했다. 자, 그럼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딱 막힌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쿠모 회사에서 사람이 이번 연도 5명이 죽었는데 국가에서 하도 죽으니까 권고를 하죠. 권고해도 말 안 듣죠. 5명 죽을 동안 권고 엄청 하겠죠. 근데 말 안 듣죠. 왜? 영리단체니까. 영리단체는 권고를 아무리 해도 영리가 되면 말을 잘 듣지만 영리와 상관이 없으면 별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금융당국이 권고만 했을 뿐인데 모든 보험사들이 어떤 이익이 되길래 자율협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철석같이 해버렸냐. 자, 이 사람은 이제 다른 회사 못 갑니다. 그러면 연 1억씩 벌던 능력은 지구상에서 사라졌고요.
그러자고 DB를 안 준다고 해버리니까 일은 못하고요. 손가락 벌고 있을 순 없죠. 그러자고 여기 700만 원은 이 회사를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이 돈은 날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편의점 알바를 구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고, 편의점 알바해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뭐 저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저축해서 이 7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편의점 알바를 몇 년을 해야 될까요? 계산되나요? 알 수가 없죠. 이미 이 나가는 순간 이 700만 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회사가 꿀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회사는 그 아까 권고에 의해서 단체 협약을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맺었냐. 회사는 이 사람한테 안 나가면 청소를 시켜도 되고, 똥퍼를 시켜도 되고, 뭘 시켜도 이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예를 들어 청소부 월급을 150 주고 시킨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지 모른다고 해도, 편의점 알바가 더 돈이 된다고 쳐도, 이 사람은 여기서 700만 원에 대해서 매달 받는 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받고 이 150도 받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청소부를 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청소부를 시키든 똥포를 시키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데도 못 가고. 편의점 알바를 이 사람은 해본 적도 없어요. 15년간 이것만 했죠. 이거 뭐 구할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구직 기간이. 어떻게 뭐 이걸로 700만 원을 번다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월급 150이라도 주면서 이거 매달 나오는 거 받으면서 해라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뭘 시키느냐? 설마 똥포를 시키거나 화장실 청소를 시키거나 그렇진 않죠. 뭘 시키느냐? 자, ABNI 3천억대 투자 사기 이은주. 저는 이 사람하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했습니다. 이 ABNI라는 회사인데, 이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냐면 폰지 사기. 천안 앞에 천안 쓰셔야 돼요. 구글에서 천안 폰지 사기 여기 쓰시면 나온다. 자, 이게 뭐냐? 뉴스 읽어보면 압축해드리면 이거예요. 폰지 사기를 쳐서 이 범죄 수익을 달성했다. 사람들이 뭐 자살도 하고 뭐 난리가 났다. 그냥 피해자가 엄청나다. 그냥 뭐 조입할 이후에 역대 사기 사건이다. 이건 뭐 폰지 사기다. 핵심은 폰지 사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아닙니다. 저 여기 내부자였어요.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자, 또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 자, 보험 설계사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보험 설계사로 모집합니다. 좋다고. 여기도 그때 당시에 ABNI가 보험회사로 등록돼 있어요. 여기도. 좋다고 뭐 DB 주고 뭐 주고 뭐 준다고 하고 1000만 명이든 10,000만 명이든 모집합니다. 왜? 프리랜서는 기본급이 없다. 그러니까 10,000만 명을 모집하고 전 인류를 다 모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이빠이 모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바꾸면 DB 안 준다. 말을 바꾸면 10명 중에 7명은 튀어나갑니다. 근데 3명은 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년 3회 이직외수 제한 금광원이 인권침해 잘 해놔서 오더가도 못해요. 이 사람은 편의점 알바 못한다. 청소 똥퍼라도 시키면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이걸 시키는 겁니다. 폰지 사기. 그것도 이은주 자기가 호텔 대표고 뭐 알만한 호텔 엄청난 거기에서 어, 보- 인감도장까지 찍어서 좋은 상품 나왔다 이번에. 수익률도 좋고 인감도장도 찍혀져 있는 거고 안전한 거고, 이건 내 인감이고 나는 엄청난 부자다, 이거 팔아라, 이 사람들한테 시킵니다. 그게 다 여기다 갖다 꽂힌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10,000만 명이든 10,000만 명이든 이게 10명 중에 3명이 남는 게 아니고 10,000만 명이든 10,000만 명이든 뽑아도 프리랜서 기본급이 안 나가잖아요. 요즘 뭐 사장님들 직원 한 명 쓰는 것도 인건비 때문에 벌벌 떠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프리랜서로 뽑으니까
전 인류를 뽑아도 내 직원이 전 인류보다 많아도 기본급을 10원도 안 줘도 되니까 부담이 없이 이빠이 뽑아서 이따위로 일을 시키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봤고 이 업무했던 사람도 돈 못 받았고 뭐 어쨌거나 뭐 이 사람들이 더 큰 피해죠. 이 사람 뭐 자살도 하고 뭐 여기에 뭐 자 이런 게 이 업계의 관행인데 이때 뭘 시키느냐? 저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게. 저는 이때 본인상에 안 했습니다. 뭐 하라고 교육도 뭐 하고 교육도 그것도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프리랜서지 말만 프리랜서지. 그래서 교육은 받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 이건 안 하겠다. 뭐 좀 그래서 그때 저는 3년 3회 중에 3년 2회 1회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 게 여기예요. 그래서 온 게 채용 공고 보고 온 게 여긴데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TV를 안 준대요. 이제 여기서 걸려버린 거죠. 3년 3회가. 자, 그때 이 회사는 뭘 시키느냐? 자, 섭외 업무다. 주 5일제고 10시 출근이고 오후 5시 퇴근이다. 채용 공고까지 보여줘요. 자, 기본급은 150 플러스 인센티브고 뭐 또 인센티브형도 있다. 뭐 200% 나온다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중간쯤도 있고 세 가지나 네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 이거 4대 보험도 된다.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700만 원을 포기하고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겠어요? 이걸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하죠. 자,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좋다고 하니까 잘해준다고 하니까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이걸 400장을 보내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중소기업 교육원 아까 떠든다는 소리 났었죠. 이 중소기업 교육원 이걸 400개를 팩스를 보내면 2장이 답변이 와요. 근데 2장이 답변 오는 거는 뭐 크게 뭐 거의 뭐 업무의 큰 부분은 아닌데 큰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데 400개를 보내는 게 일단 팩스 보내는 게 일이고 이 팩스 내용이 뭐냐면 성희롱 예방 교육 뭐 안전관리 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면은 그게 뭐 법적으로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장님이 강사를 직접 뭐 채용해가지고 강사비 들여갖고 직원들 교육시켜주려면 부담되니까, 저희가 무료 강사가 나가는 대신에 30분 후원사에서 홍보가 있다. 홍보가. 그러니까 홍보에는 무조건 물건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고, 1시간 이 교육 이후에 이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거는, 전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1년간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400개를 보내면은 한마디로 그 찌라시 업무예요. 찌라시. 그 뭐 치킨 전단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뿌리시는 분들 보이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400장 보내면 그냥 일부 2개 정도 답장 오면 뭐 전화 오면 여기다 교육 어디서 받으실 건지 강사 그리고 뭐 회사 주소 키맨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 무소속 이 사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소속 관련자인지는 모르죠. 당연히 여기서 일하면서 그냥 직속 상관인데 당연히 주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 갖다 주죠. 그럼 여기서 강사하고 보험 설계사가 나가갖고 실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가 비회사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어쨌든 자 이때까지 자 어떻게 됐냐? 그럼 프리랜서로 뽑았죠. 근로자로 일시키는 사기수법. 보험 설계사로 A사는 모집을 한다.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불법 요소는 없죠. 당연히 뭐 모집해야죠. 첫 출근부터 가족회사 B에 자리를 배정한다. 가족회사인 거 알 수 없죠. 첫 달은 실적을 하게 한다. 당연히 실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들은 인질이 잡히죠. 앞으로 이 700만 원이 인질입니다. 인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 나가면 못 받으니까. 근데 보험을 하지 못하게 조건을 바꾼다. 그럼 나가야죠. 근데 나가면 700만 원 꿀꺽인데 못 나간다.
안 나가 뭐 다른 보험사 못 가게 3년 3회 막혀 있다. 그럼 그거대로 땡큐입니다. 그때 700만 원 인지를 잡아서 최초 장소에서 상담 업무 섭외 상담 업무직을 사무직을 하라고 한다. 팩스 400개 보내게 시킨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 왜 안 써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서 3.3을 떼는데 근로소득세를 떼야 되니 3.3을 떼야 되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해라. 그래도 정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면 나가서 편의점 알바나 해라. 그러면 이 700만 원 인질은 우리가 꿀꺽 하겠다. 자, 처음에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당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셨겠죠. 이때까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이 700만 원 인질이 잡혀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러면서도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 게, 자, 노동청은 뭐 보죠? 노동청은 자기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요. 일단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 그거 빠르게 따져야 돼요. 왜? 노동청이 하루에 수천만 마디를 노동청 조사관이 귀에 듣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만 찾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그렇게 되지, 뭐 그 수천만 마디가 다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은 보험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400개 팩스 보내는데 어떻게 보험을 어떻게 하냐? 가족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몸이 두 개냐 하나냐? 뭐 가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뭐 지인이든 뭐든 해라. 하라면은 해고된다. 웃기는 거죠. 자, 프리랜서로 입사를 했는데 정작 하는 일은 근로자 일인데 400개 팩스 업무인데 보험 실적을 해야만, 보험 실적을 안 하면 해고를 한답니다. 이런 해고, 그걸 나중에 알려줘요. 나중에 가서. 이상하죠. 근데 어쨌거나 노동청에 낼 증거는 생겼죠. 이봐라, 얘는 보험 설계사다. 3개월에 한 번씩 보험 따박따박 실적했지 않느냐, 조사관. 그러니까 얘는 근로자 아니야. 네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도 많으면서 이걸로 편하게 처리해. 실행시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1년 7개월 뒤에 6개월 이상 임금 체불된 상태에서 고정급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노동청에서 그거 가지고 잡히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합니다. 매달 고정급 넣어주다가 어느 날부터 월급을 안 넣어줍니다. 왜 돈이 안 들어와요? 너 인센티브제 아니었어? 이래버립니다. 이게 뭐냐? 네가 400개 팩스를 보내서 2건 회신 오면 그거 가지고 강사와 보험 설계사가 나가서 실적을 해야만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거다. 인센티브제는. 근데 니는 한 건도 그렇게 뭐 성공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니, 나는 월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바꾼다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지 맘대로 바꿔놓고 인센티브제가 이게 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그렇다고 이거 돈을 10원도 안 넣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인센티브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럼 그때 열이 받습니다. 이 새끼들. 이 6개월 동안 나가서 실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을 한 건도 못 했다면 나한테 이 400개의 팩스를 보내라고 이 업무를 시키지도 않을 건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강사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둘이 다 헤쳐먹었구나. 나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신고도 못 하는 거죠. 6개월이나 임금 체불된 상태에서 얼마가 체불됐는지를 알아야, 금액을 알아야 신고를 하는데 애매하죠. 그 상태에서 막 이제 열받아 갖고 막 화를 내면 그 지점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3개월 민원 응대하라고 합니다. 왜? 그냥 지점 폐쇄하고 너 해고됐어라고 해버리면 바로 이 700만 원 인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해고와 동시에. 그럼 노동청에 신고할까 봐. 그러니까 3개월의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민원 응대 하면서 동안 회사는 뭐를 하느냐? A사는
처음에 여기 자리 배정해줬죠. 그리고 나서 A사가 여기를 다 폐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출근부, 출석부 뭐 싹 다 여기 안에 있는 지문까지 A사는 3개월이면 충분히 지구상에서 없었던 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B사는 그 와중에 폐업 처리해버리죠. 자, 근데 그건 모르죠. 여기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르죠. 회사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딱 뒤통수를 튑니다. 뭐라고? 3개월 민원응대하라 그래갖고 집에서 해고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응대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보험 전보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봐라 해갖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보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촉 통보를 딱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증거인멸 싹 다 해놓고 근로자로서는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일하지 않은 것처럼. 아 이제 느낌 오시죠? 너무나도 열이 받죠. 이제 700만 원도 뜯겼고 이제 노동청에 갑니다. 노동청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국에 법이 있고 정의가 있다면 당연히 이거 위장한 건데 이거 이렇게 위장하는 게 통한다면은 한국에 법이 사실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어쨌든 제가 해봤습니다. 자, 계약서 있나요? 노동청에 가봤어요. 조사관이 물어요. 없습니다. 이거 프리랜서로 위장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이 나쁜 놈들이에요. 제 책임 아니죠? 없죠. 근데 실제 업무한 거 있나요? 아니 팩스 400장 보낸 게 뭔 그게 400장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팩스를 400장을 보냈는데 대신에 그 400장을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 아, 지시 감독 누가 했나요? 그 직속상관 권 건지점장이 했다. 그리고 A사도 보험일로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섭외 업무로서 이 권지점장이라는 직속 상관을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접 지시한 문자 내용도 있다. 왜냐면 1년 7개월이나 일했기 때문에. 자, 급여 내역이 있나요? 권 지점장을 통해서 입금됐다. 그것도 냅니다. 기본급 매달 월급 받았던 것도 냅니다. 자, 보십시오. 월급도 매달 받았고, 이 권모 씨도 나한테 지시한 카톡 내용이 있고, A 회사도 나한테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사진만 봐도 방문 판매원한테 콜센터가 웬 말이냐, 콜센터가. 이유가 뭐겠냐. 애초부터 사기다. 이 새끼들 사기치려고 세팅된 다 범죄다. 이거. 처벌해 주세요. 그럼 대질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됐냐? 근로자 이랬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A사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요. 아, 그러려고 사무실 가족회사 이렇게 해갖고 두 개로 이렇게 해갖고 했겠죠. 처음부터. 모른다. B사에 따져라. B사가 뭐지? 처음엔 모르죠. 당연히. 그제서야? 그러면서 그 지시한 사람이 직속 상관이 돈 월급도 넣어줬고 직속 상관이 지시했는데 그 사람은 A사 소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번지죠. 그러면은 왜 A사 소속이 아니지? A사에서 그 권지점장님 하면서 직원들이 다 뭐 그렇게 부르고 다 업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래.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권지점장이 없다라는 건데 그제서야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새끼들 진짜 제대로 위장해놨구나. 그래서 벙져서 그 다음에 이걸 냅니다. 뭘 내느냐? A사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권 지점장을 거치지 않고 A사가 다이렉트로 저한테 지시한 내용 문자 증거를 냅니다. 모른다. B사에 따져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보험 설계사로 뽑은 거지 뭐 섭외 업무를 한지 뭐 팩스를 보낸지 그런 거는 뭐 그 권지점장이
우리 회사 소속 아니니까 뭐 B사니까 뭐 B사에 따져라 이런 건데 권지점장한테 증인진술서 받아옵니다. 내용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지점장 진술서에는 나는 A사에 입사해서 저와 같이 일했다. 둘이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증인진술서까지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모른다 B사에 따져라.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증거 한번 보시죠. 자, 보험 설계사 프리랜서다 주장했고 이게 A사 전화번호입니다. A사 그 총무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서 문자가 왔어요. 섭외 금지 업체. 금지란 뭐냐? 명사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지시 등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못하게 했죠. 뭐 지시한 적 없다면서요. 섭외 금지 업체. 전체 공지. 아니, 보험 설계사한테 이걸 왜 보내요? 저한테 문자를. 구체적이에요. 회사 이름도 있고 뭐 여기는 잡지 마라. 그러니까 팩스를 400개를 보내는데 보내다 보면 뭐 아유 뭐 스팸이니 뭐니 이런 거 왜 자꾸 보내냐고 하고 뭐 민원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B사에 꽂히는 게 아니고 A사에 꽂힌 건 졌다는 거겠죠. 아니면 B사에 꽂힌 걸 B사도 A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겠죠. 어쨌거나 여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내지 말래요. 이렇게. 보험 설계사라면서요. 왜 이걸 지시하고 있어요? 즉 모르는 게 아니라 B사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사가 그 업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업무 지시를 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구라친 거 딱 걸렸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시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미친놈들이죠. 자, 그 노동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업무는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묻고 따지고 뭐 천만 마디 만만 마디 맨날 보느라 머리 아파 죽겠는데 요 한 글자만 있으면 요거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에 관련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섭외 업무는 이제 근로자 업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말을 바꿔서 이제 근로자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판단을 냅니다. 고객을 섭외하고 보험 설계사 스케줄을 예약하는 보험 대리점 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뭔 얘기냐면 섭외 근로가 찌라시다 이거예요. 찌라시. 치킨집 찌라시 알바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400장을 팩스를 보내는데 이게 뭐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산 대법원 판결이고요. 부산에서 또 똑같았어요. 여기도 급여를 수당으로 둔갑, 기본급 삭제 요구. 제가 지금 A사는 물레 지금 신고했는데 물레도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이 동종업계들은 다 똑같이 보고 배워요. 여기서 저짓거리 위장한다 그러면 똑같이 베껴서 따라하고 사기치는 것도 다 똑같이 따라해요. 유행이에요. 유행.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도 똑같죠. 매달 월급 받다가 갑자기 너 인센티브제 아니었어? 그 뒤부터 돈 10원도 안 넣어줬죠. 자, 부산도 똑같아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대요. 이 판결이 2023년 8월 3일 7시 30분에 뉴스가 나왔으니 뭐 그 전에 됐겠죠. 근데 이 판례만 있는 게 아니고 의정부에도 이런 새끼들이 있어서 이 정부에도 이것도 소송이 일어났어요. 왜 소송이 일어나느냐? 노동청이 안 받아주니까. 노동청이 그냥 근로자 아니라고 해버리고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반려해버리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도 판례가 근로자래요. 섭외 근로자는 무조건. 그럼 근데 거기서 회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인센티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받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게 근로자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의 본질이 이거다. 찌라시다. 근로다 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한 업무가 그냥 400장 팩스 보내는 게 근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 업무는 뭐 어떻게 따져도 법적으로. 자, 판례가 나와 있죠. 근로자 업무가 아닙니다. 이지랄 해도 아니 대법원에서는 의정부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판례가 근로자로 났고 부산에서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례가 났는데 섭외한 판례도 냈고 기본급 삭감 시도까지도 똑같은데 나랑 기본급 있는 것도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진화된 게 이거였죠. 걔네들은 다 했지만 걔네들이 안 한 위장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이 회사는 보험 실적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이거 한 번 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3개월 내내 1시간만 일하고 제가 놀았겠습니까? 근로자 일을 했다. 그래서 섭외 업무를 했다. 그래서 섭외 용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니들이 권지접장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나한테 직접 지시한 문자도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딱 하면 결국 이 회사는 구라라는 게 밝혀졌고 이게 근로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노동청에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이게 어디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냐면 서울 남부 노동청. 우리 이로운 조사관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법원은 이게 근로자라는데 의정부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몇 개 더 있어요. 다 기본급이 들어왔으면 근로자라는데 서울 남부는 뭔데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막 수천만 명이든 만만 명이든 막 고용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조건 바꿔버려가지고 혼지 사기 시켜서 여기 3천억 해갖고 이 사람들 다 죽었죠. 삶이 그냥 무너졌어요. 이게 뭐 자살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거 자살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인생이 날아갔어요. 예? 그 누구 책임이에요? 노동청 책임이죠. 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자, 보세요. 여기 주 5일째고, 오전 10시고, 오후 5시고, 출퇴근 시간 있어요. 자, 기본급형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상여금, 장기근속, 보상 우수, 사원 보상,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안 보여요? 안 보이냐고요. 이렇게 해갖고 입사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로계약서 안 써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비사라고 책임 떠넘기고 비사에 따져라 하고 비사는 이미 폐업했고 알고 봤더니 A사에서 문자로 업무 지시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 조사관님. 자 이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까요? 콜센터 노동자. 길거리에 나왔어요. 이렇게. 노동청에서 안 받아주니까 소송했죠. 이 소송하시는 동안 이분들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예?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이 사람들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송이 뭐 하루아침에 그냥 판결 났을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걸려서 이렇게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해 갖고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 판례조차도 뻔히 나와 있잖아요. 기본급 삭제 요구. 선생님, 이거 3천억 사기, 투자 사기
백그라운드 노동청 금강원. 노동청 금강원. 이거 사기. 자, 콜센터, 부산 콜센터 어디 갔어? 사진. 이분들, 이분들 백그라운드 노동청 금강원에서 피해 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정부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 그럼 사기꾼 잘못이죠. 사기를 치는 놈이 잘못이죠. 근데 계속 치고 있어요. 사기꾼이 계속. 왜? 정부가 그렇게 해도록 놔뒀으니까. 자, 이게 암이면 당신네들이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이해되시나요? 심지어 법원에서 판례 낸 것까지도 이따위로 근로자가 아님. 이게 노동청입니다. 이게 법이 있는 건가요? 이게 한국 노동청의 현실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사기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체면을 걸겠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로 뽑고 근로자로 일하라. 이거 안 걸리겠네. 이거 할만한데? 어차피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난 일 모른다. 비사에 따져라. 그거 근로자 업무 아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되네. 이거 할만한데? 신고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뭐 3개월에 한 번 보험 실적 시키는 거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월급도 그냥 안 줘버리면 되고. 기본급도 그냥 인센티브제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고. 뭐 어려운 거 없네? 네? 얼마나 간편해? 노동청 조사관 앞에 가서는 그 업무는 근로자 아니에요. 우린 시킨 적 없어요. 이 두 마디면 뭔 증거를 갖다 내밀든 피해자가 그 두 마디만 반복하면 되는 거네? 학습 정말 쉽죠? 이 회사 A사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1년에? 360억 벌어요. 360억. 360억 벌기 되게 쉽죠? 여러분. 예? 뭐 이거 솔직히 360억 벌어가지고 A사는 노동청에다가 한 100억은 줘야 돼요. 솔직히. 100억이 뭐야? 한 200억은 줘야지. 이렇게 노동청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안 그래요? 안 줘도 되나? 갑자기 이런 사기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자, 이게 한국 현실이고요. 제가 이 사기 치시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노동청이 멍청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자, 요즘 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 뭐 일을 안 하니 뭐 말들이 많은데 이 사람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일해야 되죠. 3천억 원 날렸으니까 죽고 싶을 만큼 뭐 자살한 사람은 일자리 안 구해도 되겠지만 이 사람들 피해자분들 어떡할 거예요? 일해야 돼. 어쨌든 살려면 일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 뜯긴 돈만큼 평생 일해서 다시 벌어야 돼요. 뭐 전세 사기를 당했든 뭔 사기를 당했든. 이 사람들 일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해야 돼요. 소송하고 몇 년씩 이렇게 시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일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사기친 게 아닌데,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손해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았어요. 일할 수 있을까요? 또 일한다고 해서 또 돈 못 받으면, 또 노동청에서 또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일을 안 한다, 뭐, 일자리가 없니, 뭐, 힘든 일을 안 한다, 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그, 1조 7천억 원. 이게 뭔 숫자냐? 매년. 최불임금 공화국. 뉴스. 타이틀이에요. 매년 1조 7천억, 1조 7천억 원이 최불임금으로 떼이고 있어요.
노동청에 조사된 게. 그럼 법원으로 그 안에서 소송으로 한 것까지 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도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쿠팡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도덕성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땅바닥까지. 뭐 묻지마 돌려차기 이런 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도덕성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요, 같이. 쿠팡이든 뭐 스터디 카페든 뭐 그 떨어진 게 누구 때문에? 노동청 때문에. 아니, 법이 있어야 법이 바로 서야 그 안에서 일을 뭐 법이 있어야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뭐 그런 게 뭐 일어나는 거지. 무법지대인데 무슨 일을 하니마니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법부터 일단 올바르게 돌아가야지. 안 그래요? 예? 지금 이 한국을 이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노동청이 조금만 잘하면 노동청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출산율도 그렇고. 소송하고 있는데 애 낳고 싶겠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데 애 낳고 싶겠어요? 3천억 원씩 사기치고 회, 회사는 360억씩 돈 매년 벌고 있고 3천억 원 폰지 사기 해갖고 돈 벌고 돈 다 뜯기고 자살하고. 아니, 노동청 근무하시는 분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이 두 마디만 하면 이걸 내도 나는 몰라 끝 이거잖아요. 지금 당신들 일 편하게 하겠다고 사람 죽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여기 욕을 진짜 얼마나 해줘도 아깝지가 않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이거 맞죠? 프리랜서로 뽑고 근로자로 일하라. 무조건 당하는 사기수법. 처음에 이제 썸네일이 이건데 맞죠? 진짜 당할 수밖에 없죠? 저 진짜 판결 났어요. 노동청에서. 근로자 아니래요. 아니래요. 서울 남부에서. 네. 이로운 조사관님께서. 아니래요. 네. 맞죠? 당했죠? 자, 그러면 이제 소송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노동청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소송 결과를 유튜브에 올릴게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일단 노동청이 이따위다. 노동청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런 판결을 해버리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더 낼까요? 노동청에 한 번 더 주장해 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노동청에 한 번 이거를 더 주장해 보고 소송 결과를 소송도 사실 하고 있어요. 소송도 지금 한지 3년 됐거든요.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은 노동청은 어차피 노답이니까 패스하고 그냥 소송에 전념한다. 어떤 게 좋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 어쨌든 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그냥 그 새끼들 범죄 짓거리들 해도 그냥 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그냥 딴 데서 일하고 버는 게 이득이다. 그런 애들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말들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해봤거든요. 근데 제 인생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소송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대신에. 예, 어떻게 할까요? 이거 노동청에 한 번 더 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송에 전념할까요? 노동청도 잘못이긴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